점수 잡는 Hackers. 네, 안녕하세요. 캠브리지 IELTS 14 라이딩의 제니입니다. 네, 이렇게 또 새로운 강의 시작에 앞서서 강의의 특징과 구성을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로 강의 레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. 저희가 지금 같이 소개하고 제가 이제 이번에 제작한 강의가 실전 레벨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기반이 다져놓은 것들이 없으면 조금 다소 어려울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문제 이제 이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사전 준비가 좀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강조할 건데요. 첫 번째로 이제 입문 레벨이라고 명칭을 잡아놨는데 그냥 시작하는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주로 이 부분에서는 기초적인 문법이나 어휘들을 여러분이 정리해서 영어에 대한 전반의 이해가 이제 이 부분에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두 번째로는 기본 레벨이로서 여러분이 명칭에 좀 익숙해지면 강의 같은 거 선택해서 들을 때 좀 유용하니까 이렇게 좀 메모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 2단계 기본 레벨에서는 영작을 통한 기초 실력을 배양한다고 해서 뭔가 규칙 같은 거를 배웠고 단어만 이렇게 조각조각 떠다닌다면 그거를 완전한 문장과 또는 이제 좀 길게는 문단 정도까지는 한번 경험해보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직도 완전한 글을 볼 단계는 아닌 거죠. 그럼 세 번째 중급 단계, 딱 중간 정도의 레벨 단계에선 이제는 좀 완전한 글을 보는 것도 적절한 단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여기서는 문제 유형별 특징을 정리를 해야만 이제 앞으로 좀 속도감 있게 그 시험을 준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반이 되는 강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입문, 기본, 중급 강의까지는 그냥 기반을 다지는 강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고, 본격적인 시험 준비가 이제 속도감 있게 시작되는 거는 정규와 실전 레벨에서 이제 시험 준비가 탄탄하게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, 혹시 잘 모르는 학생들은 입문, 기본, 중급으로 막 2, 3개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시험 준비가 2, 3개월 된 거야 라고 잘못 생각을 할 수 있지만, 이 부분은 영어에 대한 기반을 이제 시험용으로 잘 다지는 부분이고, 본격적인 시험 준비는 이 단계부터 이제 시작되는 걸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정규 레벨에서는 주제별 문제풀이 훈련이 특징이기 때문에 문제를 빠르게 많이 푸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, 이 전 레벨에서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였어요? 그냥 유형별 특징을 정리하는 거예요. 다르죠? 그냥 하나씩 풀어보는 거랑 한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분량 많게 풀어보는 거랑은. 그리고 오늘 강의, 오늘 제가 소개하는 강의는 실전 레벨로 제일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렵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시험 준비에 가장 밀접하게 도움을 줄 강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즉 실제 기출 문제를 푸는 거라서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아는 것도 정말 좋지만 진짜 나왔을 때 내가 대처할 수 있을까? 이렇게 대처하라는 거구나. 근데 어떤 학생이 대처를 했는데 6점 정도밖에 못 받았거나 아니면 5.5밖에 안 나왔네. 왜 그럴까? 또는 어떤 학생은 7점인데 어떻게 7점까지 받았을까?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현실적인 강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강의 레벨 간단하게 정리했고, 여러분이 앞서 제가 강조했듯 특별한 사전 준비 없이 바로 듣고 있지는 않는지, 또는 뭐 시험이 정말 급하면 바로 들어도 저는 추천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전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글을 작성하기보다는 제 답안을 이제 좀 많이 암기하듯이 공부하는 걸 오히려 추천하죠. 네, 두 번째로 강의 특징을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. 일단 실제 기출문제를 푼다는 실전 레벨의 강의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특징으로서는 검증된 공식 기출문제를 사용한다는 게 오늘 강의의 특징이에요. 그래서 이 강의 구성 자체가 실제로 케임브리지에서 출판된 문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막 인터넷에 검증되지 않은 출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이 많이 접했다면 그거랑은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실전과 가깝고 실전 대비를 되게 밀접하게 도와주는 그런 문제라는 거. 두 번째로는 문제별 핵심 표현 같은 걸 좀 정리할 거예요. 그래서 답안 같은 거를 여러 가지 소개받을 건데 각 답안을 그냥 보기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선 이런 표현들을 좀 써야 어휘력이 있어 보이고 점수가 좀 오르며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되고 어느 정도 쓰면 너무 많고 이런 거를 좀 제시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표현을 시작으로 실전 대비를 또 하는 거죠. 세 번째로는 샘플 답안을 교정해 볼 거예요. 뭐 첨삭을
받는 것도 제일 좋지만 다른 학생의 것을 고쳐봄으로써 채점 기준을 이해하는 것도 이제 궁극적인 목적인데 어떤 학생은 왜 6점을 받았는지, 이 학생은 왜 또 다른 학생은 7점인지, 이 1점 같은 점수 차이는 어떤 느낌인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공략하지 그냥 막연하게 많이 열심히 쓰는 거는 정말 전략이 없는 학습 태도라고 생각되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는 모든 문장마다 문장을 뭐 길게 쓸지 또는 어느 정도 적절히 섞을지 뭐 그런 것들을 다른 학생의 글을 보면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팁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. 네 번째로 교재 없는 모범 답안을 제시할 건데 제가 이제 쓴 거죠. 제가 답안을 쓸 때는 그냥 혼자 잘 써야지 뭐 글쓰기 대회 나가서 1등 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 같이 학습하는 학생들을 전제하에 배려해서 쓰기 때문에 따라하기도 쉽고 암기하기도 쉽고 또 이제 나도 뭔가 조금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좀 공부할 때 되게 유용하게 활용될 거예요. 어디에 있지 않는 이 강의에만 있는 거니까 굉장히 특별한 자료죠. 이 네 번째 특징이 그런 점에선 이 전체 강의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실전 팁 같은 것도 당연히 제시가 되죠. 왜냐하면 실전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걸 딱 문제를 제시받았을 때 일단 닥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. 또는 너무 모범 답안을 추구하기보다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다.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인 답안 소개를 하면서 논의하게 되겠죠. 자연스럽게.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강의의 특징을 여러분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앞에 강의 레벨은 조금 메모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걸 좀 놓쳤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적어야 된다면 여기는 그냥 여러분이 간단히 보면서 이 강의가 이제 이 정도의 특징을 갖고 있구나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세 번째로 강의 구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할 건데 강의 구성이 샘플 앤서과 그다음에 모델 앤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. 샘플 앤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샘플을 말하는 거고 만점이 아니라 뭐 6점, 7점, 5.5 이런 식으로 실제 학생이 쓴 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교정을 해볼 거예요. 일단 첫 번째로 기출문제를 소개를 해야죠.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. 일단 간단히 소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샘플 답안을 교정해야 돼요. 여러분이 채점을 해주는 거고 여러분이 고쳐주는 거예요. 그것도 실력이 요구되죠. 왜냐하면 문법을 잘해야 다른 사람이 한 문법 실수도 이제 교정하고 지적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샘플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어떤 학생이 쓴 문장이에요. 여러분이 앞으로 볼 강의 중에 일부이고 it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기계나 과정 같은 건데 일단은 그 앞뒤 문장은 없지만 이대로 놓고 여러분이 고쳐준다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? it 그것은 works 하면은 뭐 작동합니다. different functions 조금 여기서 부자연스럽게 읽히죠? 이렇게 벌써 이어지는 게 좀 부자연스럽고 in day and night 불가능하죠. in night 불가능한 표현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이 딱 봤을 때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잘 쓰지 않는 거 고치는 방법도 어떤 사람이 고치는지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고칠 수 있어요. 어떤 학생은 예를 들어 work 자리에 두 동사 does를 써서 it does different functions. it does different functions도 문법은 이 학생이 쓴 것보단 나아요. it does different functions. 다양한 기능을 뭐 한다라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또 다른 학생은 function이라는 거를 동사로 써서 it functions 이걸 동사로 differently 뭐 다르게 기능한다. 그래서 it functions differently 하면은 그것은 다르게 기능합니다. 라고 고칠 수도 있고 또 이 뒷부분을 여러분이 판단하에 뭐 다양하게 고칠 수 있지만 이제 제가 제안하는 답안은 조금 더 모범적이고 이제 앞으로 학습에 기반이 될 만한 부분이라서 저는 이제 이 문장의 경우는 다시 다 썼지만 대부분의 문장의 경우는 이렇게 일부분만 고치죠.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으로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다시 교정이 되었어요. 같이 보시면 일단 다 지워야 했었고 이걸 어떻게 살리겠어요? in day를 그다음 in night은 완전 불가능한 표현이니까 그래서 다시 쓴 건 어떤가요? The process operates one way during the day and another way at night. 그래서 기본적으로 at night와 뭐 during the day 이런 것들을 표기하는 기본적인 표현력이나 아니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금 자연스럽게 읽히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구성하는 거 그런 거를 다른 사람의 실수로부터 여러분이 좀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겠죠? 그래서 그 점 두 번째 샘플 답안 교정의 핵심이고 이제 마지막으로
교정을 했으니까 특징을 분석을 해서 우리는 같은 실수를 안 해야죠. 그래서 이 학생이 이렇게 받아서 6점 정도를 받았다면 우리는 6점보다 더 잘 나오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숙지하고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고, 그다음에 이 학생이 뭐 너무 지나치게 많이 썼으면 적당히 줄이고,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게 이제 샘플 앤서 강의의 특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든 강의가 되게 현실적인 조언을 가지고 있고, 모든 강의가 여러분이 영어로 어느 정도 글을 뭐 꼭 잘 쓰진 않아도 써본 경험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, 혹시 경험이 없거나 한 문장도 쓰기가 너무 버겁다면 아까 말했듯이 그런 상태에서 시험이 닥치고 있다면, 시험이 한두 달 앞에 지금 막 오고 있다면 여기서 제시하는 거를 빠르게 흡수하고 모범 답안을 암기하듯이 공부하시고, 이제 조금 여유 있게 공부하고 와서 최종 정리를 이 강의로 하는 거라면 진짜 실전 연습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샘플 앤서 강의 듣고 이제 한번 혼자 써보시고 제 답을 보면서 조금 더 현실 감각을 갖추면 좋을 것 같아요.